안녕하세요. 설문동 언니예요. 오늘의 잠자기 전 듣는 한국 전래 동화는 바로 3번 장가간 총각 이야기입니다. 아주 먼 옛날 작은 마을에 가난한 어머니와 아들이 살고 있었어요. 얼마나 가난했는지 어머니는 매일 아침 일찍 집을 나서 동네를 돌아다니며 먹을 것을 구걸해야만 했답니다. 어머니가 온종일 힘들게 구걸해 오신 음식으로 겨우 아들을 먹여 살렸지만 아들은 다 큰 총각인데도 일할 생각은 않고 그저 잠만 퍼질러 잤어요. 낮에도 밤에도 해가 뜨나 달이 뜨나 그저 잠만 잤더랍니다. 그렇게 잠만 자던 총각이 어느 날이었어요. 깊은 잠에 빠져 있는데 아주 신기하고 이상한 꿈을 꾸게 되었답니다. 꿈속에서 총각은 세상에서 가장 빛나는 무언가를 보았다고 해요. 꿈에서 깨어난 총각은 벌떡 일어났어요. 그리고는 어머니에게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의 말에 깜짝 놀라 눈을 휘둥그레 떴답니다. 나 최부잣집 처녀한테 장가들래요. 어머니는 아들의 말에 너무나도 화가 나고 어이가 없어서 펄쩍 뛰며 소리쳤어요. 감히 어디라고 그런 말을 하냐며 아들을 나무랐죠. 이놈아, 무슨 얘기여? 그래도 그 집 덕분에 우리 모자가 먹고 사는데 그 집 처녀가 어떤 처녀라고? 카니 그 처녀한테 장가를 간다고 그러느냐? 어머니가 아무리 화를 내고 말려도 총각은 꿈속에서 본 빛나는 무언가를 잊지 못했나 봐요. 고집을 꺾지 않고 계속해서 떼를 썼답니다. 아니요, 나 그 처녀한테 장가 갈 거라니까요. 으앙, 나 장가 갈래. 아들이 워낙 고집을 부리니 어머니는 아들을 생각해서라도 이 이야기를 최부잣집에 전해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비록 황당한 이야기였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어머니는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답니다. 어머니는 조심스럽게 최부잣집 대문을 두드렸어요. 이윽고 대문이 열리고 최부자가 나오자 어머니는 머뭇거리며 아들의 황당한 이야기를 꺼냈답니다. 어르신, 저희 아들놈이 어르신의 따님께 장가 간다고 저리 떼를 쓰고 있으니 어떡하면 좋겠습니까? 어머니의 말을 들은 최부자는 얼굴이 새빨개지며 버럭 소리를 질렀어요. 감히 자신의 딸을 넘보다니 용서할 수 없다고 생각했죠. 그런 괘씸한 자식, 당장 가서 잡아오너라. 최부자의 불호령에 총각은 결국 최부잣집 하인들에게 끌려가게 되었어요. 총각이 갇힌 곳은 바로 최부잣집의 커다란 곡식 창고였답니다. 이제 꼼짝없이 감옥 같은 창고 생활을 하게 된 것이죠. 곡식 창고에 갇힌 총각은 매일 어머니가 넣어주는 밥을 먹으며 지냈어요. 창고 안은 어둡고 좁았지만 총각은 그 안에서도 밥을 먹으며 하루하루를 보냈답니다. 어느 날 총각이 밥을 먹고 있는데 쥐 한 마리가 쪼르륵 다가와 총각 옆에 앉는 게 아니겠어요? 총각은 놀라지도 않고 밥 한 숟가락을 떠서 쥐에게 주었답니다. 그렇게 총각과 쥐는 친구가 되었어요. 너도 먹어라.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어머니가 밥을 갖다 놓자 쥐가 먼저 와서 날름 먹는 게 아니겠어요? 총각은 쥐의 행동에 장난스럽게 손으로 툭 때렸는데 그만 쥐가 죽어버리고 말았답니다. 요런 방종맞은 쥐. 정말. 어쩌지? 죽었잖아. 그때였어요. 어디선가 다른 쥐 한 마리가 쪼르륵 나타나 죽은 친구를 보더니 쥐구멍으로 쏙 들어가 버리는 게 아니겠어요? 잠시 후 그 쥐는 주먹만한 빛나는 노란 구슬을 입에 물고 다시 나타났답니다.
빛나는 구슬을 물고 나온 쥐는 죽은 친구의 입에 구슬을 대는 것이었어요.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답니다. 죽었던 쥐가 벌떡 일어나 도망가는 게 아니겠어요? 아하, 저것 봐라. 총각은 깜짝 놀라 얼른 쥐에게서 빛나는 구슬을 빼앗았어요. 이제 총각은 밥만 가져다 주면 2마리 쥐에게 사이좋게 나누어 주었답니다. 어쩌면 총각은 마음속으로 이 쥐들이 내게 복을 가져다 줄지도 몰라 하고 생각했을지도 모르죠. 그렇게 며칠이 흘렀을까요? 총각이 창고에 가만히 앉아 있는데 왠지 밖에서 굉장히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고 북새통이 난 것 같아서 무슨 일인가 싶어 귀를 기울이는데 문득 어머니가 밥을 가지고 오셨답니다. 어머니는 밥을 가지고 오자마자 총각에게 다급하게 말했어요.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고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했답니다. 아이고, 큰일 났다. 무슨 일인데요? 아, 내가 장가든다는 그 처녀가 금방 죽어버렸어. 그래서 지금 집안이 발칵 뒤집혔어. 어머니의 말을 들은 총각은 오히려 침착하게 말했어요. 어머니는 아들의 말에 또다시 기가 막혔지만 총각은 진지했답니다. 그래요. 그럼 제가 살릴 수 있으니 그렇게 말해 주세요. 아, 이놈아, 네가 무슨 재주가 있어서. 어머니는 아들이 하도 진지하게 말하니 혹시나 하는 마음에 다시 한번 최 부잣집에 찾아갔어요. 아들의 말을 전하는 어머니의 마음은 불안했지만 한편으로는 작은 희망도 품었답니다. 아, 글쎄, 살릴 수 있는 방도가 있으니 그러는 거 아니요. 어머니는 다시 최 부자에게 달려갔어요. 조심스럽게 최 부자에게 아들의 말을 전하자 최 부자는 반신반의하면서도 마지막 희망을 걸어보기로 했답니다. 아, 광 속에 있는 우리 애가 돌아가신 아가씨를 살린다고 그럽니다. 그럼 당장 끌고 나오라. 만약 네가 내 딸을 살려낸다면 너를 사위로 삼겠다. 총각은 곡식 창고에서 끌려나와 최 부잣집 처녀의 방으로 향했어요. 방에 들어가기 전 총각은 최 부자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예, 살리지요. 그러면 제가 아가씨 방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우선 아가씨 방에 병풍을 치시오. 사람을 못 들어가게 하고 저만 들어가야 됩니다. 총각은 죽은 처녀의 방으로 들어갔어요. 방 안에는 곱게 누워있는 처녀가 있었죠. 총각은 쥐에게 했던 것처럼 빛나는 노란 구슬을 처녀의 입에 조심스럽게 넣었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죽었던 처녀가 벌떡 일어나는 게 아니겠어요? 처녀는 자기 방에 낯선 총각이 들어와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 소리를 질렀답니다. 총각은 서둘러 방을 나왔어요. 어떤 총각이 내 방에 들어왔어. 감히 누가 내 방에 들어왔느냐? 딸이 살아났으니 최 부자는 약속을 지켰어요. 총각은 곡식 창고에 갇히고 쥐에게 밥 한 덩이 던져준 덕분에 하루아침에 부잣집의 사위가 된 것이랍니다. 총각이 죽은 사람을 살려냈다는 소문은 빠르게 퍼져나갔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나라의 공주가 갑자기 죽었는데 임금님 귀에 이 소문이 들어갔답니다. 임금님은 당장 총각을 불러들이라고 명했어요. 궁궐에 들어간 총각은 역시나 똑같은 방법으로 죽은 공주가 있는 방에 들어가 병풍을 쳐놓고 빛나는 노란 구슬로 공주를 살려냈어요. 공주도 벌떡 일어나자 임금님은 약속대로 총각을 사위로 삼았답니다. 이제 총각은 2명의 아내를 둔 사람이 되었어요. 최 부잣집 딸은 첫 번째 아내가 되고 공주는 2번째 아내가 된 것이죠. 그런데 이 소문은 멀리 중국까지 퍼져나갔답니다. 중국에서도 황제의 딸이 죽는 사건이 발생하자 중국 사람들은 조선의 부마를 데려오라고 했어요. 그리하여 중국 사신이 조선으로 와 총각을 모시고 갔어요. 중국에 가서도 총각은 역시나 똑같은 방법으로 황제의 딸을 살려내어 또다시 인연을 맺게 되었답니다.
이제 총각은 3명의 아내를 둔 사람이 되었어요. 3명의 아내를 곱게 데려다 놓고 총각은 아내들에게 옛날 자신의 꿈 이야기를 들려주었답니다. 내 꿈 이야기를 들어보시오. 내가 옛날에 가난해서 구걸에다 먹고 잠만 잘 적에도 나는 복을 타고났다는 거요. 총각은 자신의 꿈속에서 본 별, 달, 해가 바로 새 아내를 뜻하는 것이었다고 이야기해 주었어요. 아내들은 총각의 이야기에 감동하며 행복해했답니다. 이마에서는 별이 돋고 가슴에서는 달이 솟고 배꼽에서는 해가 돋더라 이거요. 아마 이마 위에서 반짝이던 별은 바로 당신 첫째 부인이 아니겠소. 그리고 가슴에서 솟아오르던 달은 기품 있는 공주님, 바로 당신이었고 세상의 중심인 배꼽에서 돋아나던 해는 멀리서 온 귀한 황제딸 당신이었을 거요. 그렇게 3번 장가간 총각은 3명의 부인과 함께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총각의 게으름뱅이 시절이 무색하게 작은 친절과 운명적인 구슬 하나가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네요.